네, 후반부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택시 광고를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후반부가 조금 속도가 좀 빠르긴 했습니다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부는 공항부터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선 영상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제가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캠페인을 또 제가 매체만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캠페인까지도 같이 또 공유하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과제하시면서 또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또 서치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우리 공항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공항은 바로 인천공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뭐 요즘에는 뭐 워낙에 대학생들께서도 여행이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또 비행기를 타실 기회들이 많긴 하시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뭐 과거에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또 역시 국제선을 많이 이용하셨었죠. 물론 뭐 지금도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이 일부 뜨긴 합니다만 지금은 많은 부분 자, 인천공항이 자,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가 허브공항으로서 굉장히 싱가포르와 함께 같이 양대 산맥 늘 항상 공항 평가를 해보면 1, 2등을 뭐 다투는 어떤 그런 공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항이라는 말씀을 미리 사전에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던 김포공항에 국제선 1청사, 2청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많은 이제 그 뭐 표현이렇습니다만 허브공항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좀 뭐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01년도 3월 29일 날 자, 인천공항이 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광고 매체들의 어떤 그런 광고주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여러 매체사가 거쳐왔습니다만, 자, 동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직접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광고주들의,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또 명품 광고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자,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아마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천국제공항의 수송 현황, 방금 제가 그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안타깝게도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항 이용, 뭐, 왜냐면 뭐 각 나라마다 공항들이 뭐 폐쇄가 되다 보니까 항공기가 뜰 수가 없었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거는 항공사들이 타격이 왔고, 또 면세점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항에서 매체를 운영하는 동아일보 역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점점 매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만큼 되게 좀 많은 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공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제 연간 수성 인원 현황 그래서 14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쭉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고요. 얘가 누적입니다. 뭐 2014년도에는 4,100만이었는데 쭉 작년에 보시면 7,100만까지. 앞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거의 2배수에 가깝게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항에 대한 어떤 매체 선호도가 뭐 각각의 기업들의 또 브랜드들이 볼 때는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노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모집단이 많아져야 그만큼 광고 나중에 효과 분석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그냥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꼭 매체 운영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아마 꼭
한 번쯤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은 되게 많이 아시고 김포도 아시고 제주도 아시죠? 뭐 아무래도 좀 다녀오신 그런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공항들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평택에서 제주도 갈 때는 청주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청주국제공항도 아마 이용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한반도가 그렇게 넓은 뭐 그런 면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외로 그러니까 지방공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몇 개 정도 있으신지 아시나요? 아마 제가 대면 수업이었으면 아마 퀴즈를 한번 냈을 것 같은데 총 14개의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김포부터 시작해서 김해 쭉, 자, 사천 진주도 있고요. 양양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년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17, 18, 19년도 작년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인천공항이 여러분들 도착 출발 인원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7천만이 넘어갔는데 자 김포공항이 그 다음 뭐 가장 큰 공항이겠죠 당연히 자 2,500만이고요 차이가 꽤 나죠. 자 그리고 제주도가 좀 더 많습니다. 3,100만 그리고 김해가 1,600만 이 정도의 세 공항이 그래도 자 1,000만 단위 이상이 넘어가는 그 많은 이용객들을 보이는 공항인 거에 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포항은 9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양양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뭐 여기 또 5만 명도 있죠. 양양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이게 겹쳤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보시면 그 그만큼 지방공항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의 뭐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굉장히 많이 내세우시고 실제로 이제 건설하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수요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사실 해서 뭐 정책의 실패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뭐 사실은 운영에 좀 녹록하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저희가 총 14개의 공항이 인천공항까지 합치면 15개의 공항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공항마다의 이용객 현황들 하지만 저희가 광고 매체적으로 볼 때는 김포, 김해, 제주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청주도 제가 공항 이용한 300만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뭐 매체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광고주가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따 뒤에 가시면 어떤 광고주 유형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그때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항광고 매체에 기본적으로 일단 시설물 광고가 가장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항공기에도 그러니까 교통수단이죠. 라고 하는데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항공기 기내 광고, 그러니까 외부는 일단은 뭐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가끔씩 뭐 저희가 행사나 뭐 어떤 프로모션 뭐 이런 게 있을 때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적으로 쓰는 그런 매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기내 같은 경우에는 뭐 보딩 패스나 가이드북 또 영상 광고 있는데 일단 5개 광고라고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교통 광고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의 항공기 광고는 그 얘기 뭐냐면 잊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수단은 단지 시설물, 즉 공항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공항도 인쇄 형태가 있고요. 예, 동영상, 또 특수매체, 또 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부터 캐노피, 조명은 뭐 여러분들 제가 지하철 때부터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실내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뭐, 지하철 역사나,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승강장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약간 제외고요. 공항 같은 경우도 실내죠. 뒤에 가시면 또 우리 터미널도 나오는 터미널도 실내고요. 이런 데는 조명 광고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캐노피나 또 가장 그 공항에만 있는 우리 매체 하나가 또 푸시카트. 물론, 할인점에도 푸시카트가 있긴 합니다만, 공항 푸시카트, 뭐, 과거에는 조형물 야립도 있었고요, 뭐 등등 있고요. 영상도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아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초기보다는 점점 디지털 매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매체는 뭐 핸드폰 충전기, 뭐 주로 뭐 이제 뭐 공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기차역이나 터미널 같이 다중이 이용하시는 이용 시설들에게는 이렇게 편리한 어떤 그런 뭐 충전기나 이런 것들 충전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시설물 광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시 프로모션도 있고요. 이따 또 뒤에 기차 가격 때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하지 않는 매체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광고는 라이트박스 조명 광고를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캐노피 상단에 있는 이런 광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태고이어가 들어가 있는 광고 매치, 광고 매치입니다만, 자, 마찬가지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명 광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곳곳에 주요 스팟마다 조명 광고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광고입니다. 자, 교통시설 광고의 가장 기본은 조명 광고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공항의 라이트박스인데, 자, 아까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 보여드리는 매체들이 약간씩 다른 이유는 어떤 거는 출발장, 어떤 거는 도착장,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티켓팅 하시고 들어가시면 역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도 다 있고요. 아니면 수험을 찾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형태와 그 다음에 또 사이즈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만 일단 조명하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로 카지노들이 이제 어쨌든 외국인 대상이다 보니까 공항에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븐럭이고 여기는 워커힐입니다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착 승객들이 입국할 때 접하는 지역이죠. 그래, 이곳 심사들을 통과하면서 전면에 위치해서 승객들에게 보일 수 있는 광고, 뭐 이런 노출 효과를 노리는 어떤 그런 형태일 것 같고요. 아마 직접 타겟팅이 되겠죠. 자, 입국에 쓰면 당연히 외국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려보는 어떤 그런 카지노들일 것 같습니다. 딱 뭐 약간의 이용객 접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겟 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항 광고를 제가 좀 금액을 일부러 제가 다른 매체에서는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광고가 다른 뭐 지하철과 또 아니면 나중에 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광고랑 비교했을 때 공항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오히려 지하철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광고의 규격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5.93m 곱하기 2.25m 이 사이즈짜리가 월 광고료가 한 2,200만 원, 연간으로 하게 되면 2.6억 정도.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같으면은 약간 비교하자면 조금 작습니다. 400 곱하기 225, 4m에 2.25짜리가 사실 월 광고료가 2,200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사이트가 강남역 정도가 제일 비싼데 한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자, 그거에 비교하면 한 3, 4배가 비싼 거죠. 자,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주에 대한 매체적인 가치나 선호도가 되게 높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조명 광고를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광고료에 대한 부분들, 즉 매체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항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하철에 있는 건지, 지하철에 있다 하더라도 2호선 강남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저기 뭐 저희가 6, 7호선에 뭐 잘 모르는 역사에 있는 거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강남역 중에서도 또 제일 잘 보이는 위치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따라서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즉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5개 광고는 일단 눈에 제일 많이 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높은 광고료를 또 높은 매체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타 교통시설 내부의 조명 광고와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는 그런 밸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박스랑 LED 조명 광고가 같이 혼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은 실제 동아일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5개 광고를 판매하는 라이센스 허가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동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동아일보가 광고 매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주들한테 만드는 매체 제안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디지털 사이니지 할 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어찌되었든 동아일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이거는 판매를 하는 것도 판매지만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PPT하고 약간 다른 그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조명 광고도 자, 라이트 박스라고 좀 표현해 놓고요. 위치도 다 표기되어 있죠. 여객 터미널. T1은 여러분들이 T2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T1이라고 터미널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 도착증 환영객 콜 매치 번호가 뭐 라이트 박스 13번부터 여기 쭉 나와 있죠.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런 번호 넘버링들이 자, 이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와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한 어떤 그런 번호들이고요. 뭐 수령은 뭐 듀얼 사기라고 되어 있고 규격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광고료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 2,500만 원. 아까 2,200, 2,500 굉장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들이고요. 특징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매체 자료가 다 촘촘하게 자, 어느 위치에 어떤 매체들이 있고 그 매체가 얼마 정도의 광고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지를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 공항 사이트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도면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촘촘하게 일단은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광고주들에게 그러니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동아일보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물론 내년에는 또 약간 바뀔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이런 포맷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배너 광고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일단 어떤 매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자, 푸시카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푸시카트 아마, 우리 여러분들 그 수화물이나 이런 거 옮기실 때 짐이 많게 되면, 뭐, 요즘에는 뭐, 워낙에 그 캐리어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끌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가족여행이라든가 또 몇 회씩 되시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사실은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직접 한번 내가 눈으로 내지는 또 손으로 맞닥뜨리는 매체이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되게 잘 팔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인천공항 이전에 김포공항 시절에 제가 그 푸시카트를 대행했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에 있는 푸시카트를 다 관할했던 회사에 제가 다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접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약간의 접촉 매체 뭐 이렇게 좀 뭐 저희가 좀 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너 광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좀 행어처럼 걸려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조명 광고와 LCD 광고 같이 역시 포함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 위에 상단은 조명이고요. 하단은 이제 디지털 LCD 광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하철 할 때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인쇄 광고 형태가 좀 더 잘 팔리다 보니까 자, 디지털 광고를 같이 접목해서 자, 기둥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매체화를 시켰다고 했었죠. 그 얘기는 자, 뭐 어떻게 보면 고정 광고, 인쇄 광고 형태가 그러니까 주목률을 끌고 나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에서 또 구현해 주는 거죠.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들이 가능한 어떤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 같은 경우에도 자, 현재는 디지털 사인으로 많이 넘어가 있긴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인쇄 광고와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즈의 중간적인 어떤 뭐 포맷의 형태의 매체들을 자, 사실 한번 거쳤다가 자, 디지털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배너 광고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인쇄 광고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뭔가 새롭게 뭔가 매체를 그러니까 원래 계약서상에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승인하에 그러니까 설치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에 따라서 좀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매체가 됐던 간에 어느 지역이 됐던 간에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매체 외에도 뭔가 비틀 매체 개념처럼 자, 사실은 협의에 따라서 사전 승인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들이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캐러셀 광고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도착장 멀티큐브 DID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멀티브릿지 DID 광고라고도 하고요.
자, 전부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라는 것들인 거죠. 자, 인천공항도 과거 조명 광고의 인쇄 유형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로 이제 구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활발해졌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조명 광고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우리 디지털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디지털 사이즈한테 설명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사실은 어느 사이트가 됐든 간에 뭐 몰이 됐던 쇼핑몰이든 아니면 지하철마저도 자 이렇게 좀 디지털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은 뭐 제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런 하나의 트렌드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역시 설치된 자 우리가 미디어 월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타워 LED 광고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T1, 그러니까 터미널 1에 구축이 됐고요. 일단 구축 자체는 공항에서 했고, 실제 판매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얘기했던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또 핫하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잘 세일즈 됐던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매체들이 점점 대용화되고 있고,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넘버링이 있습니다. 총 23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수화물 여러분들이 쭉 비행기 내리시면 찾으시잖아요. 그 중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것처럼 수화물 인도장, 자, 키로수를 아까 했던 상단에 있다라는 거고요. 총 23기, 양면이기 때문에 46면, 사이즈는 55인치가 되겠고요. 뭐, 구자당은 뭐 4천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뭐 적지 않은 그런 큰 비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 나가시면 보실 내용들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넣은 것들은 한번 좀 감을 좀 잡아보시라고 해서 제가 넣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조명 때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타 사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고가의 광고료로 책정되어 있다라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멀티브릿지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설치된 위치를 표기해 주고 있고요. 자, T1이 대부분 T1 광고들이 터미널 1 광고 매체들이 워낙에 아시겠습니다만 그 터미널 2가 생기긴 했는데 일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적기 중에 대한항공이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그 우리 그 항공사들이 터미널 1에서 지금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체들이 터미널 1에 완전 구축되어 있고 제일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구역 내에 일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인치로 되어 있고요. 8기가 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역시 아까 4,400만원 거의 4천만원 5천만원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만큼 고가의 어떤 매출을 자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정합판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정합판이 동일한 조건에 거의 뭐 1200만원 150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거는 뭐 턴키 베이스로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자 한구자로 운영한다라는 전제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좀 너무 현업적으로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충전기 광고입니다. 이용객 편익 제공 매체죠. 자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충전기 상단에 지금 자 우리 김세현 씨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광고들 매체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형태들이 자 광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앰비언트 미디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공항 이용객 편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OH 미디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자 편의시설 매체들 자 우리가 앰비언트 우리가 산재에 있는 매체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편의를 활용해서 주목률을 높여주고 자 그 주목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하나의 광고 매체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광고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변형 광고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건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매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서 좀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라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 김포공항 시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 출발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실제 마네킹을 광고 매체로서 활용을 한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누가 보면 이제 사람이 진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문을 또 보고 있죠. 이게 청원 아이스 정수기 광고였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총선 때도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하셨습니다만 광진구에서 애석하게도 좀 뭐
일단 뭐 낙선되시나 하셨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원래 치과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뭐 실제 모델로서 자, 우리 청원 아이스 광고의 모델로 등장을 하셨었고요. 자, 이걸 활용해서 자, 우리가 마네킹 광고를 실제 김포공항에서 했었습니다. 되게 지금으로 보면 되게 바이럴 될 수 있었던, 화제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광고 형태였고요. 자, 김포공항의 마네킹 광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리평 광고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뭐 제주 감귤, 뭐 삼다수 감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제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어떤 그런 조형물들을 야립 형태로 좀 광고물을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제주공항에 조형물 야립도 있었고요, 과거에. 물론 김포공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사진을 찾지를 못했네요. 저희가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포공항에도 야리 광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야리 광고 할 때 다시 한번 그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푸시카트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최근 사진입니다만 자, 라네즈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것도 뭐 금액적인 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고요. 어쨌든 앞뒷면을 다 활용할 수가 있었고 약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아까 제가 인천공항 개항 전에, 뭐, 김포공항이 가장, 뭐, 제일, 뭐, 국제선 1청사와 2청사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총 8,000대 정도의 푸시카트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가 그 로고를 바꾸고 나서, 삼성 광고를 거의 3,000대 이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물론 88년도 올림픽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긴 했었습니다만, 동남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잘 모르시는, 특히 삼성을 잘 모르시는 그런 그런 이용객들이 많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도 카트에 삼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이 아예 카트를 만드는 회사로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로, 그만큼 되게 좀 파워풀했던 어떤, 매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런 매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 과거의 어떤 그런 영화를 갖고 있는 매체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광고주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매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더 광고주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캠페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징들을. 자, 일단 프로모션존은 자, 현재 현대기아차가 지금 많이 집행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아마 작년 사진인가 기억을 하는데 K7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제너시스 같이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실제 차량들을 전시해서 일단 전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항 갔더니 이제 수시로 이제 먼지가 많이 앉다 보니까 이걸 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털이기 같은 걸로 먼지도 털어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의 관문, 우리나라 또 해외로 진출하는 관문이다 보니까 좀 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모션 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뭐 이 스페이스 활용하는 그런 광고 임대료라고 해야 되겠죠. 광고료라기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좀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광고료도 올라갈 수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될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고가치의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유형의 매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노션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 로얄 살루트. 자, 여러분들 유일하게 교통광고 매체 중에서는 일단은 시설이든 수다지든 간에 주류가 허용이 되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비행기 여러분 기차 타시면서 우리 주류 드시는 분들 없죠. 팔지도 않지만 근데 공항은 우리가 뭐 국내선은 아닙니다만 뭐 우리 국제선 같은 경우에 멀리 가시는 그런 경우에는 뭐 맥주 같은 경우 다 주죠. 뭐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땅콩향도 사실 그런 케이스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류의 어떤 프로모션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로얄 살루트가 과거에 했었던 프로모션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참여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광고주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자 렉서스 일단 인천공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국제 글로벌 관문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글로벌 명품 또 글로벌 기업들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에스티 로더라든가 또 알로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같은 경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자, 공교롭게도 자, 우리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반 동네 치킨집도 매장 위에다가 간판 같은 거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항에 바로 그 우리 오픈 매장 위에 상단을 잘 또 찾으셔가지고 자, 같이 어떻게 보면 사인물로 활용하시는 어떤 형태로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LMS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주로 뭐 해외 명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이 주로 인천공항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자, 지방공항은 조금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공항은 아까 글로벌 관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았죠, 브랜드가. 자, 일단은 지방공항은 대부분 자,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학교나 이런 또 아니면 관광지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금강대학교, 이게 지금 청주공항, 제가 청주국제공항에서 한번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자, 그 관광지, 그러니까 뭐 표현이 습니다 데스티네이션 광이라고도 하죠. 도착지 광고 같은 거. 제가 이제 제주공항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주도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지자체 광고들이 많죠. 특산품이라든가 제주공항에 이제 금호 타이어 광고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뭐 자판기마저도 실제로는 하나의 광고 형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자판기들이 있고요. 자, 어쨌든, 자,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아까 보셨던 인천공항과는 지방공항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확실히 광고주군이 같은 공항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맞게끔 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30분이 좀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보실 게 아마 KTX 기차역하고 이제 항만 터미널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 영상으로 좀 전달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교통광고를 다 마무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엔 다시 한번 옥상광고를 중심으로 이제 좀 디지털 매체, 그러니까 최근에 좀 더 핫하게 좀 우리 트렌디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 오기광고 매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선 영상과 그다음에 후반부 영상까지 우리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 혹시 제가 좀 내용이 맞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도를 좀 높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또 놓친 부분들은 또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늦게까지 또 우리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